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순환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에서 사람의 기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순환계가 있었죠. 그 순환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혈액과 심장, 혈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입니다.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로 나뉘어져 있고, 혈장은 약 90%가 물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 영양소와 이산화탄소, 노폐물, 여러 가지 단백질 등을 운반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혈구를 보면 크게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핵을 포기하고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죠. 그리고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색소가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안에는 철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빈혈 환자가 왔을 때 철분제를 처방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 피가 붉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적혈구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로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체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식균 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잡아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또는 우리 내부에, 몸 내부에서 상처가 났을 때 응고시켜서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역할이다 라는 거죠. 우리 혈우병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혈우병은 상처가 나면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과다 출혈에 아주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이 혈우병을 우리는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장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우리가 손을 주먹을 쥐었을 때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층이 아주 두껍게 발달을 했는데 강한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 온몸에 혈액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중에 좌심실의 벽이 가장 두꺼운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좌심실에서 바로 온몸으로 혈액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장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심방이라는 것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혈액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심실은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막은 혈액이 역으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한 방향으로 잘 가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옆에 심장의 구조를 보면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 좌심방, 좌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판막의 형태를 보고 혈액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화살표 모양처럼 이렇게 판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중간에도 판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혈액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판막 모양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심방은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장의 기능을 봤을 때 수축과 이완, 이것을 박동이라고 하고 심장 박동 얘기 들어보셨죠? 이 박동을 통해 혈액이 온몸으로 잘 돌게 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혈관입니다. 혈관은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뉘고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꺼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혈관벽이 두껍기 때문에 그만큼 탄력이 좋고요. 심장의 수축으로 생기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기 때문에 동맥보다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약하다. 이 말은 즉슨 그만큼 정맥에는 강한 혈압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이 곳곳에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만큼 얇기 때문에 조직과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물질 교환에서는 노폐물과 영양분을 교환을 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혈관에 따른 혈류 속도와 총 단면적, 그 다음 혈압이 있는데 혈류 속도와 총 단면적은 정반대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는 문제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혈류 속도는 동맥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정맥 모세혈관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단면적은 혈류 속도와 정반대인 모세혈관이 가장 넓고 그 다음 정맥 동맥 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혈류 속도와 총 단면적을 알려줍니다. 혈류 속도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총 단면적은 그 반대인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구분을 져주고요. 어디가 동맥인지, 어디가 정맥인지, 어디가 모세혈관인지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혈류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이 동맥에 해당되고 총 단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모세혈관, 나머지가 정맥이다 라고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라는 것은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장에서 힘을 줘서 혈액이 뿜어져 나오죠. 그 뿜어져 나올 때 그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과 가장 가까운 동맥이 혈압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중간을 연결해주는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은 거의 혈압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의 힘을 통해서 정맥에서는 혈액이 심장까지 올라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혈액의 순환입니다. 혈액 순환에는 온몸으로 순환하는 한 가지, 폐로 순환하는 한 가지, 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온몸 순환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즉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조직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폐순환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거치고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폐로 가서 우리가 받았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보내고 산소를 새로 받아 심장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옆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과 혈관 먼저 보고 폐순환과 온몸순환 보도록 할게요. 심장의 심실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방들은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보시면 좌심실은 동맥, 우심실도 동맥입니다. 그리고 심방은 정맥이었고요. 심방은 정맥이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온몸 순환으로 돌고 있는 동맥과 정맥을 대동맥과 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폐순환으로 돌고 있는 동맥과 정맥은 폐동맥과 폐정맥으로 불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순환을 먼저 심실로 기준을 잡고 보도록 할게요.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흐른 후에 온몸 조직으로 가는 거죠. 이 온몸 조직은 모세혈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모세혈관에서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은 혈액이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우심방에서 다시 우심실에서는 폐동맥으로 간 후에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고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이 다시 폐정맥과 좌심방, 좌심실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동맥혈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이, 정맥혈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이 돌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혈액순환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심장이 있고요. 심장에 4개의 방이 있죠. 오른쪽 우심방이고요.
우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좌심방이 있고요. 좌심실이 있습니다. 심실은 동맥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심방은 정맥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심실에서 동맥이 나와서 온몸으로 가게 되고요. 온몸을 돌고 나온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심방에선 다시 우심실로 혈액이 들어가고, 이 우심실은 심실이기 때문에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있다. 그리고 이 혈관은 어디로 간다? 폐로 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여기서 반을 뚝 잘라서 밑에는 온몸 순환이었고요. 위에는 폐 순환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온몸 순환에서의 동맥과 정맥은 대를 붙인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동맥을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했고, 온몸을 거쳐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는 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순환에서는 동맥과 정맥을 폐를 붙인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로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폐동맥이라고 했고, 폐에서 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폐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혈관과 심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혈액 순환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하고, 이때는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 쪽으로 되어 있는 혈을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이 이동하고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